교모세포종과 알벤다졸, 메벤다졸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의학 알려주는 남자 의알람 닥터오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알벤다졸과 교모세포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New Uses for Old Drugs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의 효능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항암 효과가 있는 약을 사용해보자 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구충제를 재조명해서 대장암이나 다른 종양에 실험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모세포종에도 과연 효과적일까요? 대부분의 무언가를 죽이는 약들은 다 세포 독성이 있고 암세포에도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항생제도 세포 단계에서 실험적으로 암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구충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들은 세포 독성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여러 패스웨이를 억제해서 암세포가 증식하거나 전이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약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실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의 효능을 재조명하는 거죠. 그런데 뇌 종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Blood Brain Barrier, BBB라는 막을 통과하는 확률입니다. 뇌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이 이 막을 통과해야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항암제인 테모졸로마이드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해서 세포의 DNA를 파괴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으면서 BBB라는 막을 통과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충제는 어떨까요? 문헌을 찾아보니 2011년도에 메벤다졸을 가지고 동물 실험까지 진행해서 테모졸로마이드와 메벤다졸 병합요법이 유의미하게 생존율을 높였다고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벤다졸을 바로 복용하면 될까요?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농도의 약을 허가할 때는 이 약이 안정성이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 농도에서 효과가 충분한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페이즈 1은 약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페이즈 2는 안정한 농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페이즈 3는 다른 약과 비교하거나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효과적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메벤다졸 관련해서 임상 연구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새롭게 진단된 고등급 교종 환자에서 수술 이후 표준 치료인 항암 화합요법을 할 때 테모졸로마이드와 함께 메벤다졸을 같이 복용한 것에 대한 페이즈 1 트라이얼이 진행 중입니다. 즉 우선 약을 같이 먹는 것이 안전한지, 어느 정도 농도까지 먹어도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 이후에 약의 효능을 보고 표준 치료와 비교하는 등의 임상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언가에 대해 말을 할 때 증거가 되는 수준이 있고 이를 Level of Evidence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아래에 케이스 레포트가 있고 이는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랜덤화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경우 증거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고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은 증거 수준이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표준 치료를 받는 중에 버섯을 추가로 먹고 우연히 더 오래 생존해서 이것은 버섯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한 유방암 환자의 배우자분께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 표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통 의학요법으로 지내다가 심각하게 암이 퍼져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다양한 약제들의 효과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명도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 약이 효과가 있다고 지인에게 들은 것과 임상시험을 거쳐 데이터가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성적으로 보면 조금 더 증거 수준이 높은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표준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에서 다른 약제를 병용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에게 최소 일주일의 투여 이후에는 말은 해주세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